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이재용의 제로 베이스 리더십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나온 지 몇 년 된 책인데요.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별로 이렇게 막 특출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슈가 돼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미루고 있다가 2019년 7월 현재 지금 일본과 어떤 반도체 관련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드디어 이 책에 나왔던 그 스토리들이 슬슬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맥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가진 그 리더십과 인맥 궁금하죠.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마인드가 있을까 해서 제로 베이스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전략, 마인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삼성이란 그룹의 부회장이죠.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10년 도약 법칙에 따라 정확히 10년을 주기로 세계 1위 제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세계 1위에 등극하는 분야를 개척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세계 1위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과거에 반도체 분야 1위를 하고 소니를 추월하고 LCD 패널로 1위를 하고 휴대폰 판매로 2012년에 1위를 했어요. 그러면 2022년쯤에 1위를 하는 품목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되겠죠. 휴대전화 말고 또 다른 무언가 있어야 한다. 제로 베이스 사고는 뭐냐면 0의 상태, 즉 처음 출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기존의 패턴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들 사고를 깨가지고 관습에 잡히지 않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 거죠. 제로 베이스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나의 한정된 지식을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열린 사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자 삼성도 패스트 팔로워로서 또 다른 스마트폰을 출시해 지금은 세계 정상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등극했다. 이 얘기도 점점 이제 위태롭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스마트폰을 만들면서요. 이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잠깐만요.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2015년도에 읽었으니까 4년 됐어 정확하게. 만 4년 전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출시한 스마트폰의 배달의 민족 또한 처음엔 독보적인 음식 배달 서비스 앱이었지만 요기요나 배달통 등이 출시되어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 패스트 팔로워란 용어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패스트, 뒤늦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패스트 팔로워고요. 퍼스트 모버는 첫 번째로 달려나가는, 견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오늘의 시장에서는요. 라스트 무버, 나아가 라스트 위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 시작하고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채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어야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터 틸은요. 작게 시작하고 독점하고 모든 것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리더는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궁리한다고 해요. 이건희 회장님이 한 말씀 중에 나는 사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행보를 살펴보면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과 삼성에 적합한 사람들을 확보하며 다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자, 2019년 7월 현재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직접 일본에 가서 인맥으로 다 지금 긴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나고 봐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은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아남은 자만이 미래를 논할 수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IMF 불황을 겪던 1998년 신년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위기를 항상 도약의 기회로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라고 강조합니다. 이건희처럼 생각하고 정몽구처럼 행동하라라는 책에서는요.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도 나는 TV를 3번 이상 재미있게 보고도 TV 수상기의 내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경영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TV를 재밌게 봤으면 저 아내가 어떻게 생겼지? 유튜브를 재밌게 봤으면 유튜브는 이게 어떤 시스템이지?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회장은요, 낡은 여행 가방을 직접 끌고 다니며 일체 의전을 거절하고 직접 표를 받아 여행을 떠난다. 수행비서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짐도 거의 없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그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제로베이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행비서는 당연히 요즘 없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김승호 회장님도 비서 없이 혼자 KTX 타고 세종시에 오시고 전에 그러셨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요즘 수행비서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직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 비서 말고 임원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중요한 보고를 할 때 이메일도 아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큰 기업의 부회장 정도면은 스마트폰 문자로 한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회장이 직접 문자 답장으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결정이나 결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잘하는 것은 직원들의 말을 절대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한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에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제가 얻은 한 문장이 경청하라였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거든요. 확 끊고 그건 아니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는 유명하대요.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회장은요,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대요. 고객이 전화통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미팅 중에는 절대로 다른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전화기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전화기를 미팅할 때 안 받아요. 이거 정말 예의가 아니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화 안 받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계라는 게 있어요. 절제된 모습. 목계는 장자의 달생편과 열자의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닭을 보고요. 닭을 싸우는 닭, 투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왕이 사육사에게 물었대요. 닭이 싸기 충분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또 11회. 충분한가? 멀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도발해도 눈빛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의 평형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 목계와도 같습니다. 다른 닭들은 감히 덤벼들 생각도 못하고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이 부회장까지 목계의 교훈을 가져라. 진중해라. 침착하라. 무게감을 가져라. 교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라.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목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구한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제가 이걸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 관련 책들을 보면은 그 목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는데, 목계를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나무로 깎은 닭이 없나 했는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닭이 예뻐야 되잖아요. 못생긴 건 제가 사고 싶지가 않아서,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금속으로 된 닭이에요. 이거를 우연히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금속 공예 파시는 분을 보고서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목계 대신에 금계, 금속으로 만든 개. 이런 거 보면 항상 생각하죠. 나도 목계 지덕을 갖춰야겠다. 우리 아빠가 이건희 회장은 아니지만 나도 평정심과 절제를 가져야겠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알려주려고요. 네, 갑자기 이거 쓸데없는 목계 자랑, 네, 금계 자랑 했습니다. 경영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경영이든 일상사든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5번 정도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자,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라는 부분에 나온 이야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잘못됐을까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경영이래요. 너무 철학적이죠? 회사의 이익에 앞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춘 리더를 배출하는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이길 수 있다. 자, 이익을 잘 챙기는 기업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갖춘 리더가 다른 회사를 이긴다. 버트 매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인간관계예요. 삼성 임원 중 유일하게 스티브 잡스의 추모식에 초청된 이 부회장은 이후 썬밸리 컨퍼런스를 통해 팀 쿡 CEO를 만났다. 그리고 두 기업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했다. 만나서 인간적으로 푸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않고요, 기업 대 기업으로 이익을 가지고 싸우면 특허 취하를 할 수가 없죠. 끝까지 가보자. 너랑 나는 경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회동을 가진 뒤로는 두 기업 관계는 180도 달라졌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랑도 인연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각각 만나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구글의 창업자 겸 CEO인 레리 페이지와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에서 만난 적이 있다. 미팅을 끝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국인으로서 그의 윗세대 몇 사람을 제외하면 단연 최고의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는 동시대의 거의 유일한 경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맥 관계는 초인류 기업을 경영하는 다른 어떤 기업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눈앞의 실적이나 계약보다는 먼저 인간관계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직접 가서 인맥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 반도체 그 핵심 소재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됐잖아요. 물론 더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인맥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 평범한 사랑은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반면 지혜로운 자는 오직 중요한 것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모든 것을 지키려고만 하면 절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이는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의 2세의 말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딱 잘하는 거, 중요한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집중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포장은 제품이 팔릴 가능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네슬레에서 일하는 어멘다 바크는 제품 포장이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대략 4초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4초의 법칙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포장의 내용이 너무 난해하거나 혼란스러우면 고객은 다른 상품으로 시선을 돌린다. 자, 어떤 브랜드 네이밍이 딱 들었을 때 뭘 하는지 모르거나 설명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보지 않아요. 앨런 시겔 외 여러 명의 심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고나 디자인이나 점점 심플해지고 있죠. 여러분, 삼성이 텔레비전 규격을 바꾼 이야기 알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TV 제품은요, 삼성의 명품 플러스 원 TV 이전에 모두 4:3을 표준 규격으로 삼고 있었대요.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제품의 규격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왜 1인치나 더 적게 보이는 걸까? 송출할 때 화면 비율은 12.8:9인데 세계 표준 규격은 4:3일까?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볼 것인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대요. 100% 다 보여주는 화면을 만들어야지. 왜 4:3이라는 규격에 얽매이나? 이것을 바로잡아라. 소비자들 TV를 볼 때요,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이 다 나오지 않고 요만큼 잘렸다고 해요. 와, 멋지다. 그래서 지금은 다 12.8:9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규격이 또 다양해지게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재벌가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죠.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의 어머니 홍나이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퍽 자상해요. 나는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인데 아빠는 아이 편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인지 내 남매가 모두 나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해. 어떤 때는 외로움 같은 걸 느껴요. 이건희 회장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엄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엄마가 더 잔소리가 많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건희는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도 스스럼 없이 자주 볼을 부비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즐기는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안고 부비는 게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특히 이건희는 아들 이재용이 대학 입학 당시 전공을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대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교양을 쌓는 학부 과정에서는 사학이나 문학과 같은 인문과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은 외국에 유학 가서 배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들어가서 역사랑 이런 걸 배웠죠. 사실은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데 나와서 뭐해, 뭐 돈이 돼?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런 문학, 인문과학, 사학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저도 어른 돼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경영학은 외국에 유학 가서 배우면 좋겠다. 왜 외국에 가서 배우면 좋을까요? 글로벌 인맥을 트기가 좋잖아요. 이런 거는 외국에 가서 배우면. 거기서 유학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국 유학은 인맥 때문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300배 성장해서 초인류 기업이 된 삼성의 이야기, 이재용의 제로베이스 리더십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